허리에 손을 대고 고개를 원래 위치보다 이렇게 앞으로 이동시키면 허리 근육이 꽉 긴장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튼튼 허리 이철의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튼튼 교실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허리 통증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왜 허리에 통증이 집중적으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왜 허리에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허리는 우리가 인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안정시에도 많은 부담이 생기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안정이 좀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코어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허리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평소에도 많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부담이 누적돼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할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인데요. 목과 등의 구부정한 자세가 결국에는 허리의 피로도를 누적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구부정한 자세에 대한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체형을 평가할 때 쓰는 기본서로 켄달의 머슬이라는 책에서 4가지 체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상 체형 1가지를 제외하고 정상 체형에서 벗어난 3가지 체형을 다해서 켄달의 4체형, 포체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그 정상적인 정렬을 근육의 앞뒤, 그러니까 옆에 측면 라인에서 봤을 때 근육의 앞뒤,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이러한 대칭이 바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라고 얘기했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도가 없는 상태, 책에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 쓰자면 우리가 인체가 효율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정상정렬이라고 켄달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저번 시간에는 중력과 자세 유지근의 근력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에 척추가 바른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반대 대항하는 중력에 대항하는 자세 유지 근육들의 근력이 서로 대칭을 이루면 척추가 바른 상태로 반듯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게 된다고 이러한 체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파트가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허리의 피로도를 늘리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목과 등의 구부정한 자세라고 뽑았는데 왜 목과 등의 구부정한 자세가 허리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목과 등에서의 자세 이상은 대표적으로는 거북목이나 구분 등을 뽑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세 이상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전방으로 이동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겨지는 중력에 좀 취약해져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목과 등의 피로도를 늘리는 요인을 제가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근막에 관련된 관점이고 두 번째는 움직임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2가지의 문제점입니다. 자, 근막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근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육을 싸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체를 조금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더 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구획을 나누고 서로 연결해서 지지하면서 그러한 긴장도를 서로 공유해서 우리 인체가 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근막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근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척추에 관련된 그 후면부 근막은 발부터 허벅지 뒤쪽 그리고 허리를 타고서 머리를 타고 이렇게 뒤통수까지 연결되어 있는 후면부 근막을 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근막의 연결성에 의해서 역학적인 요인으로 왜 허리가 피로해지는지 제가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낚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강하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앞으로 낚싯줄이 떨어지지 않게 뒤로 강하게 우리가 잡아당기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낚싯줄을 척추라고 가정을 하면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근막은 여기가 그러면 머리가 되겠네요. 머리부터 이 허리 라인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근막이라고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허리 부분에 많은 힘이 작용하려면 먼저 첫 번째, 물고기가 강하게 앞으로 밑으로 잡아당기거나, 두 번째, 물고기와 내 낚싯줄,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의 거리가 멀수록 이 허리에 더 강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인체로 비유하면 고개를 앞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은 일정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목이 얼마냐 앞으로 나와 있느냐가 허리에 더 많은 부담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골반뼈 바로 위에 허리 근육에 손을 대보시고 고개를 정상 위치에 놔뒀다가 고개를 이렇게 전방으로 기울이고 앞으로 숙이게 되면 허리 뒤쪽에 있는 허리 근육이 팽팽하게 강하게 긴장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막에 의한 역학적인 요인을 이해하시기 쉽게 낚시 그림으로 비유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 움직임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정상정렬을 벗어나면 관절들이 뻣뻣해지면서 운동성이 떨어져서 잘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었는데요. 척추들은 그 생김새에 맞춰서 기능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양과 움직이는 그런 특성들이 결정되게 되는데, 목과 등이 뻣뻣해지면서 목과 등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을 대신해서 너무 허리가 과하게 움직이면서 허리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고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문제점을 바로 회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첨부했던 대로 허리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회전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5도 이하, 약 2도에서 3도 정도 요추의 관절에서 회전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목과 등이 뻣뻣해지면 목과 등에서의 회전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걸 대신해서 특히 회전이 잘 안 나오는 요추에서 대신해서 회전되면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뒤에 척추 뒤에 위치한 관절에서 너무 과한 회전으로 인해서 마찰됨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제가 다음 시간에 척추와 디스크에 관련된 얘기를 강의를 할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섬유륜이라고 우리가 보통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수핵을 밖으로 나오지 않게 감싸고 있는 이러한 얇은 껍질을 섬유륜이라고 하는데, 특히 섬유륜이 또 회전력에 좀 약한 그런 측면을 보여요. 그래서 움직임 측면에 관해서 특히 허리 요추에서는 회전이 좀 취약하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우리가 골프 시에 생기는 허리 통증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스윙을 할 때 고관절과 흉추에서 회전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저번 시간도 살펴봤었지만 척추 바로 근접하게 위치한 고관절과 흉추는 대표적으로 뻣뻣해지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 고관절과 흉추에서 회전이 나오지 않으니까 대신해서 허리가 너무 과하게 돌아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회전에 취약한 부분, 허리 뒤쪽 관절에 위치한 관절이 과하게 회전되면서 허리 치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거나, 몸을 누워있다가 이렇게 옆으로 일으킬 때 허리가 한 번씩 시큰한 그런 통증이 이러한 회전력에 취약한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왜 통증이 특히 허리에 집중해서 생기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저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학적인 소견을 얘기할 수 없어서 제가 얘기할 수 있고 아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이 좀 숙지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